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지은이 찻잔을 놓고 가려다 멈췄어요.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붉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요즘 저를 피하시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도 저랑 있는 게 불편하신 거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은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왜 이렇게 멀리 하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우리가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돼서 가까워지면 안 되나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전 외로워요.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아버님밖에 없는데 왜 저를 혼자 두세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지은이 먼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영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은을 안아줬습니다. 지은이 영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영수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은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영수는 그 눈을 봤어요. 지은이 영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외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항해사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남은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없고 죄라 하기엔 너무 따뜻했던 그들의 비밀.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건 용서일까요? 버릴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김영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모습이 어쩐지 자신의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25에 배를 탔고 30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45에 아내를 잃었어요. 아버님 드세요. 며느리 지은이 밥상을 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은 역게 웃으며 밥상을 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요즘 들어 밥맛이 없어진 건 아마 외로움 때문일 겁니다. 아들 도연이 집을 떠난 지 석 달째였어요. 항해사인 도연은 작년에 2등 항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 후로 항해 기간이 더 길어졌죠. 짧으면 6달, 길면 1년 가까이 집에 오지 못했어요. 영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자신이 더 젊었다면 아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영수는 67세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65가지 작은 배로 낚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할 수 없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사는 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5년 전 도연이 결혼하며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영수가 거절했어요. 나야 혼자 살던 사람이니 괜찮다. 하지만 도연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아버지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바다에 나갑니까?
그 말에 영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바다와 맞닿아 있었어요.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끊으라고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 싫지 않았죠. 후, 담배 연기가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영수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도 저녁 노을을 좋아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이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보곤 했죠. 그게 벌써 22년 전 일입니다. 여보,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는 손을 저었죠. 영수는 그날 밤을 아내 곁에서 지새웠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때 도연은 23살이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죠. 하지만 아들은 울음을 빨리 멈췄어요. 영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영수는 혼자 살았어요. 도연은 군대에 갔고 제대 후엔 항해사가 됐습니다. 영수는 아들이 자주 집에 오길 바랐지만 도연은 바빴어요. 몇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영수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영수는 담배를 끄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국이 미지근해졌지만 맛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잘 끓인 거예요. 지은은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도연이 복받은 거죠.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은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다 하셨어요? 응, 잘 먹었네. 영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옆자리를 비켜줬어요. 둘 사이에 쿠션 하나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화면을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요즘엔 뉴스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지은이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겨울이 벌써 코앞이구먼. 아버님, 내복 입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알았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따뜻했으니까요. 지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어요. 1시간쯤 지나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네. 네, 편히 주무세요. 영수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더군요.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철썩.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늘 그랬어요.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났고 다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롭구먼.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은도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지 석 달이나 됐으니까요. 젊은 여자가 혼자 지내기엔 너무 긴 시간이죠. 영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지은이 벌써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주무시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와서 먹겠네. 영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밥그릇을 놓았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좋았습니다. 잘 먹겠네. 맛있게 드세요.
지은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가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영수는 지은의 얼굴을 힐끗 봤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대신 밥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려고요. 지은이 재킷을 건넸어요. 아버님, 이거 입고 가세요. 밖에 쌀쌀해요. 고맙네. 영수는 재킷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영수는 재킷깃을 세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걸었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셨다 말랐다 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영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평선이 멀리 보였습니다. 영수는 담배를 꺼냈어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영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정이었어요.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응, 산책 나왔네. 정희는 옆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세요? 괜찮네. 나이 먹으니 그런 거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이는 잘 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난주에 전화 왔었네. 건강하다고 하더군. 다행이네요. 지은 씨도 혼자 있으니 심심하겠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며느리가 외로운 건 영수도 알았으니까요. 영수 씨도 혼자 계시지 말고 이웃들이랑 어울리세요.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모임 있어요. 생각해 보겠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 고맙네. 정희가 떠났습니다. 영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습니다. 연기가 목을 태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빨래줄이 쳐져 있었어요. 지은은 빨래 집게를 물고 옷을 하나씩 널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그 모습을 봤어요. 지은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지은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녀왔네.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네. 지은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눈을 감으니 졸음이 왔습니다. 곧 지은이 차를 들고 나왔어요.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은은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맛이 났어요. 지은은 빨래를 다 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펄럭였어요. 영수는 빨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옷과 지은의 옷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도연의 옷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문득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래선 안 되는데 무엇이 안 되는 건지 영수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수는 차를 다 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에 누웠어요. 천장에 금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지은이 다시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지은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버님, 내일 병원 가셔야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기검진 날이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갈 수 있네.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밤이 또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았어요. 외롭지만 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영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멀어졌어요. 영수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운전을 했어요. 영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달렸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다가 흩어졌습니다. 아버님, 편하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네. 병원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진료실로 갔습니다. 영수는 혈압을 재고 피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드시고 계시죠? 예, 먹고 있습니다. 술은 끊으셨고요? 예. 담배는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의사는 안경 너머로 영수를 봤습니다. 줄이긴 했습니다만. 아버님, 지은이 옆에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영수 씨,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완전히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을 받아 차에 올랐어요. 지은이 시동을 걸지 않고 영수를 봤습니다. 아버님, 담배 정말 끊으셔야 해요. 알고 있네.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지은의 눈이 촉촉했어요. 영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끊겠네. 진짜요? 응, 약속하지.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영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은이 마트에 들렀어요. 저녁 장 좀 볼게요. 같이 들어가실래요? 나는 차에서 기다리겠네. 금방 올게요. 지은이 내렸습니다. 영수는 혼자 차에 남았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트로트였어요. 영수는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20분쯤 지나 지은이 돌아왔어요. 장바구니가 묵직해 보였습니다. 많이 사셨네.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뭔데? 비밀이에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영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와 프라이팬 소리가 들렸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갈치조림이에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말했어요.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갈치조림? 네, 아버님 제일 좋아하신다고 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신경 쓴 게 고마웠습니다. 고맙네, 정말. 맛있게 드세요. 곧 완성돼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갈치조림이 김을 뿜으며 놓였어요. 무와 고추도 듬뿍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한 점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부드럽고 짭조름했습니다. 딱 영수가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맛있네. 정말 맛있어.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지은도 밥을 먹었습니다. 둘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밖에서 어둠이 내렸습니다. 부엌 전등 불빛만 환했어요. 지은 씨, 영수가 불렀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항상 고생이 많네. 도연이가 없는데. 지은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래도 외롭지 않나?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괜찮아요. 미안하네. 왜요? 내가 더 젊었으면 너희 부부끼리 살 텐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랑 사는 게 좋아요.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울 거예요. 그 말에 영수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며느리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맙네, 정말. 식사를 마쳤어요. 지은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겠네. 영수는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옆에 서서 물기를 닦았어요. 둘은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어요. 아버님, 언제 설거지 배우셨어요? 혼자 살 때 배웠지. 안 하면 그릇이 쌓이니까. 대단하세요. 지은이 웃었어요. 영수도 웃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어요. 둘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지은이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시지. 지은이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곧 따뜻한 차가 준비됐어요. 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버님, 응? 도연이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야겠지. 요즘 통화를 못했네. 제 폰으로 하세요. 국제전화라 아버님 폰으로는 비싸요. 지은이 폰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배경소음이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바쁘나?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가 건강하대. 다행이네요. 지은이는 잘 있죠? 영수는 옆에 앉은 지은을 봤어요. 지은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응, 잘 있어. 너 걱정 말고. 아버지, 제가 못 모시는데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일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몇 달 후에 돌아가요. 그래, 기다리마. 통화가 끝났어요. 영수는 폰을 지은에게 돌려줬습니다. 고맙네.
아드님 목소리 들으니 좋으시죠? 그렇지. 건강하니 다행이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수는 그걸 눈치챘어요. 지은 씨도 남편 목소리 들으니 좋겠네. 네. 대답이 짧았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요. 그래, 푹 쉬게.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영수는 차를 다 마시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방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 따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영수는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부엌에서 지은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오나? 영수는 방문을 더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돌아봤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야? 영수가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냥 외로워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목소리 들으니 더 그립나 보구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제가 약해서 미안해요. 약한 게 아니야. 사람이면 다 그런 거지. 영수는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어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 먼저 영수 쪽으로 기댔습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은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영수는 등을 토닥였어요. 아내가 아프던 날 밤, 이렇게 아내를 안아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몸을 떼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네. 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영수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서 자게. 내일 또 해야 할 일이 많잖아. 네. 아버님도 주무세요. 지은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영수도 자기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에 누웠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무엇이 안 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니 지은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밥을 차렸어요. 물을 끓이고 계란을 삶았습니다. 지은이 일어났어요. 놀란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 텐데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하겠네. 그래도 앉아. 곧 다 됐어. 지은은 식탁에 앉았어요. 영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김치와 계란, 김이 전부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 아니에요. 충분해요. 둘은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님, 어젯밤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민망했을 텐데. 아니야. 영수는 밥을 한술 더 떴어요. 지은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지은 씨, 네. 앞으로 힘들면 말하게. 혼자 참지 말고.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영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를 위로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우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걱정하는 거야. 다른 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이 하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영수는 옆에 앉았어요. 지은이 옷을 하나씩 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네.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래, 고맙네. 지은은 빨래를 다 개고 방으로 가져갔어요. 영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지은이 차린 밥상이 맛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영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펴려다 창문을 봤어요. 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었어요. 영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참아야지. 담배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누웠어요. 오늘은 금방 잠이 왔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꿈을 꿨어요.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웃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미소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도연이 나타났어요. 도연은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깜짝 놀라 깼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꿈이구나. 영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영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이래선 안 돼. 마음을 다잡아야 해. 영수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요. 가족이지만 선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갈지 영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거리를 두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산책을 나갔어요. 점심때쯤 돌아와 방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도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사흘째 되던 날 지은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네. 요즘 말씀이 없으신데. 나이 들어서 그래. 말수가 줄어. 지은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수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야 해.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지은은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창문을 밝혔습니다. 영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게.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고맙네. 지은이 찻잔을 놓고 가려다 멈췄어요. 아버님,
응?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붉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요즘 저를 피하시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도 저랑 있는 게 불편하신 거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은 씨,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왜 이렇게 멀리 하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우리가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돼서 가까워지면 안 되나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전 외로워요.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아버님밖에 없는데. 지은 씨, 왜 저를 혼자 두세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하지만 지은이 먼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영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은을 안아줬습니다. 지은이 영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영수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은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영수는 그 눈을 봤어요. 지은이 영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 지은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을 입고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나는 뭘 한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어요.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버님?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돌아봤어요. 지은이 영수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만하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지은이 물었어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 둘은 한참 서 있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 준비할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어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영수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버님, 응,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아. 그럼 그만둘 수 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지은을 봤어요. 지은도 영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영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은 예전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했어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집안에 긴장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수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정희가 다가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산책 중이네. 정희는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바다를 봤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런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 씨,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영수는 정희를 봤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은 결국 모두를 아프게 만들죠. 무슨 뜻인가? 혹시 지은 씨랑 너무 가까워지신 건 아닌가 해서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치챘나? 어렴풋이요. 요즘 두 분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영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정희가 손을 올렸습니다. 영수 씨,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도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정리하세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정희가 떠났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어요.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의 말이 맞아. 멈춰야 해. 하지만 멈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영수는 지은 옆에 앉았어요. 둘은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은 씨, 네. 우리 이야기 좀 하세. 지은이 텔레비전을 껐어요. 둘은 마주 봤습니다. 뭐 말씀하실 건데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알아요. 그럼.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지은이 고백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도 그래. 그게 문제야.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도연이를 생각하면 도연 이름이 나오자 둘은 침묵했어요. 죄책감이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집을 나갈까요?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이러다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안 돼. 도연이가 돌아오면 뭐라고 하겠나? 그럼 어쩌라고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영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둘은 안타까운 눈으로 서로를 봤어요.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조금만 참아보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돌아오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때까지만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의 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 받았어요. 여보, 응, 나야. 잘 있어? 응. 다음 달에 입항해. 이번엔 좀 길게 쉴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 좋겠다. 집에 계신 분들 다 괜찮으시지? 응, 다들 괜찮아. 아버지 바꿔줘. 지은이 영수에게 폰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나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괜찮지. 다음 달에 들어가요. 올해 못 뵈서 보고 싶네요.
영수는 목이 메었어요. 그래, 기다리마.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폰을 내려놓았어요. 지은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달 남았네. 둘은 서로를 봤어요. 두려움이 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하죠? 지은이 물었어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정리해야 해. 정리가 될까요? 되게 해야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걸요. 그날 밤 영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하지만 몇 줄 쓰다 찢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수 없구나. 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영수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영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들어오게. 지은이 들어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잠이 안 와요. 나도 그래. 둘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응? 우리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쁜 건지, 외로운 건지, 잘 모르겠네. 지은이 영수 손을 잡았어요. 영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더요. 그때까지만. 지은이 속삭였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걸요. 한 달 후엔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날 밤도 둘은 함께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사이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밖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둘의 관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지은이 먼저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것을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수와 지은은 매일 조금씩 더 깊은 늪에 빠졌어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밤이면 함께였습니다. 죄책감은 날마다 무거워졌어요. 도연이 돌아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응, 괜찮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을 만날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저도 무서워요. 지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오늘부터는 며느리로 돌아갈게요. 미안해. 아니에요. 저야말로. 현관문이 열렸어요. 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왔나, 도연아? 아버지. 도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영수에게 다가왔어요. 영수를 꼭 안았습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등을 두드렸어요. 잘 다녀왔어. 보고 싶었어요. 도연이 지은에게 갔습니다. 지은을 안았어요. 여보, 나야. 수고 많았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집에 오니까 좋네. 밥 냄새 나는데? 네, 당신 좋아하는 거 다 했어요. 고마워.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도연이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많이 먹어. 지은이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영수는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괜찮지.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영수는 더 괴로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도연이 샤워를 했습니다. 영수와 지은은 거실에 남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도연이 나왔어요. 머리를 타올로 닦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자니까 좋다. 배는 좁아서 불편해. 피곤하면 먼저 자거라. 아니에요.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연이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봤어요. 예전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편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이 하품을 했어요. 이제 슬슬 잘까? 그래라. 도연과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수는 자기 방으로 갔어요.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복도 너머 도연 부부의 방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한 짓이 뭔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푹 쉬었어요. 지은과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도연이 왔다며요? 응, 왔네. 잘 됐네요. 가족이 모여야죠. 정희는 영수의 얼굴을 살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나이 탓이지 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 씨, 정리하셨어요? 노력 중이네. 잘하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희가 떠났습니다. 영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도연과 지은이 돌아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옷 사왔어요. 옷? 네, 겨울 패딩이요. 입어보세요. 도연이 패딩을 꺼냈어요. 두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런 걸 왜 사? 아버지 추우시잖아요. 입어보세요. 영수는 패딩을 입었어요. 딱 맞았습니다. 어때요? 좋네. 고맙다. 별 말씀을요. 도연이 웃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너무 착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연이 잠들고 지은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영수도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있었어요. 아버님, 지은이 놀란 얼굴로 멈췄습니다. 물 마시러 왔네? 네. 지은이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힘들지. 저도요. 둘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네.
우리 잘한 거야.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간 거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나도 그래. 하지만 참아야지.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자게. 지은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아침에 일어나 이상한 얼굴을 했어요. 여보, 내 폰 봤어? 침대 옆에 있잖아. 도연이 폰을 집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지은이 물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어요. 여보, 도연이 지은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게 뭐야? 뭐가? 도연이 폰을 돌렸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내역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어요. 오늘 밤은 국 대신 아버지 미소로 배불러요. 혼자 있으니 더 보고 싶네요. 당신이 없어서 외로워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보낸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대답해. 도연의 목소리가 컸어요. 영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나? 도연이 영수를 봤어요.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뭐예요? 도연이 폰을 보여줬어요. 영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정말 이런 짓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내 아내를. 지은이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었는데. 도연아, 아빠가 나빴다. 아빠 탓이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영수는 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빠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 잠깐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도연이 폰을 던졌어요. 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당신들 생각하며 버텼어요. 집에 오면 따뜻할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연이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은이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정말로. 도연이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니? 영수가 물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도연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이 떠났어요.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수는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떡해요. 지은이 울부짖었어요. 영수는 지은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찾아올게. 진정해. 아버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영수는 재킷을 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을 찾아야 했어요.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도연이 보이지 않았어요. 항구로 갔습니다. 방파제에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하필 내 아내예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다. 변명이 아니라 정말 외로웠어. 외로우면 그래도 돼요? 아들 배신해도 돼요? 아니다. 절대 안 돼. 영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바다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파도가 높을 때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버틴 건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랑 아내가 있어서였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요. 도연아, 이제 어떡해요? 저는 누굴 믿어야 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후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안 갈 거예요. 며칠 혼자 있을게요. 어디서 자려고? 친구 집이요. 아버지는 들어가세요. 도연아,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걸어갔어요. 영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을 보며 영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파도 소리에 묻혀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도연이는요? 친구 집에 간대. 지은이 다시 울었어요. 영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 네. 내가 나갈게.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집을 나가야 해. 그래야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버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질게. 영수는 일어났어요.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은이 방문 앞에 섰어요.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이게 맞는 거야. 그래도 도연이한테 잘 빌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영수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지은이 따라왔어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아니야. 내가 더 나이 먹고 철이 없었어. 영수는 손을 뿌리쳤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문이 닫혔어요. 영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표를 끊었습니다. 해변 마을행이었어요. 옛날 혼자 살던 곳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집은 낡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영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것이요.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빈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해변 마을에서 혼자 살았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게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 씨,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네. 지은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스트레스로 쓰러졌대요. 지금은 좀 나아졌다던데. 도연이는 다시 배에 올랐어요. 이혼 서류 쓰고 떠났다더군요.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 씨, 편지라도 써보세요. 아드님한테요. 편지를. 네. 마음을 전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썼어요. 도연아. 그렇게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며칠에 걸쳐 편지를 썼어요.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됐어요. 도연아, 아빠다. 잘 지내니?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외로운 곳이겠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을 배신한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구나. 아빠는 내 엄마가 떠난 뒤 정말 외로웠어. 22년을 혼자 살았지.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더구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픈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 그러다 지은이가 왔지. 너희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단다.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았거든. 하지만 아빠는 선을 지키지 못했어. 외로움을 핑계로 며느리에게 의지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 이건 변명이 아니야. 그냥 아빠가 약했던 거야. 도연아, 아빠는 사랑이 뭔지 잊고 살았어. 내 엄마가 떠난 뒤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단다. 그러다 보니 따뜻함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나 봐.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외로워하던 그 사람도 따뜻함이 필요했던 거지.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외로움이었지. 잘못된 위로였고 아빠는 지금 옛날 집에 살고 있단다.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 매일 너를 생각해.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학교에 갔을 때, 항해사가 됐을 때, 모든 순간이 떠올라. 아빠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최악의 아버지가 됐구나. 이건 아빠 인생 최대의 실패야. 도연아, 아빠는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구나. 지은이를 용서해줘.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많이 아파하고 있더라. 제발 그 사람은 용서해줘. 모든 잘못은 아빠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아빠의 마지막 항해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 외로움과 욕심, 그리고 나약함과의 싸움이었지. 그리고 아빠는 졌어. 완전히 졌단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은 외로움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물러설 줄도 아는 거더구나. 도연아, 바다에서 조심해라. 파도가 높을 땐 잠시 쉬어가고 폭풍이 올 땐 항구로 돌아와라.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다 쓰고 영수는 봉투에 넣었어요. 주소를 적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거 해외 배편으로 보내주세요. 네, 시간 좀 걸려요. 괜찮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습니다. 지은 씨, 아버님.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수는 지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왜 왔나? 찾아뵙고 싶었어요. 지은이 소파에 앉았어요. 영수는 차를 끓였습니다. 병원에 있었다며? 네. 이제 퇴원했어요. 몸은 괜찮은가? 조금 나아졌어요. 지은이 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도연이한테도 사과했지만. 도연이를 만났나? 아니요. 편지 썼어요. 이혼 서류에 편지를 넣어서. 지은이 다시 울었어요. 영수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나도 도연이한테 편지 썼네. 정말요? 응. 뭐라고 답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둘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차가 식어갔습니다. 아버님,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은이 물었어요.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잘 모르겠네. 하지만 살아야지.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해.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우리 몫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너도 몸조리 잘하고. 지은이 문을 나섰어요.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편지였어요. 영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1달 내내 읽었습니다. 처음엔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었고 목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바다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사람이라는 걸요. 완벽하지 않은 외롭고 약한 사람이라는 걸요. 저도 바다에서 외로웠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높을 때면 이대로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어요. 그럴 때마다 집을 떠올렸죠. 하지만 이젠 돌아갈 집이 없더군요. 지은이한테서도 편지 받았습니다.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도 많이 후회하고 있더군요. 아버지, 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솔직히 평생 용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요. 미워하려 했습니다. 정말 많이요. 하지만 미워할수록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놓기로 했어요. 분노를요. 아버지 편지에 있던 말이 맞아요. 잘못된 위로는 모두를 잃게 만든다고요. 우린 서로에게 잘못된 위로를 구했고 그 결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전 다시 항해를 계속할 거예요. 지은이는 새로운 삶을 살 거고요. 아버지도 그곳에서 평화를 찾으실 거예요. 언젠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시 가족처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땐 아프지 않게 후회 없이 만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야겠죠. 아버지, 건강하세요. 담배는 끊으셨죠? 술도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여전히요. 아들 도연이.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용서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미워하지 않는다니요.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파도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이제 살아야겠구나. 영수는 생각했어요. 도연을 위해서, 지은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길을 걷다 정희를 만났습니다. 영수 씨,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희 씨. 정희가 가까이 왔어요. 안색이 좀 나아지셨네요. 그런가? 네. 예전보단 훨씬 좋아 보여요. 영수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이한테 편지 받았네. 정말요? 뭐래요? 미워하지 않는데. 정희는 영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살아야겠어. 그럼요. 당연하죠. 둘은 함께 걸었어요. 바다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석 달 후였어요. 영수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께 글씨를 가르쳤어요.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영수 씨, 글씨 참 잘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저예요. 오, 지은 씨. 잘 지내나? 네. 요즘 상담 치료받고 있어요. 잘하는 거야.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그럼 잘 있지. 아버님, 도연이한테 편지 받으셨다고요? 그래, 받았네. 다행이에요. 정말.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 씨, 너도 잘 살아. 아직 젊잖아. 노력할게요. 그래, 화이팅.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서예 전시회를 열었어요. 영수도 작품을 냈습니다. 큰 종이에 쓴 글귀였어요. 사랑은 때로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잘못된 위로는 모두를 잃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저녁이었어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걷다가 바닷가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영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받아들였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살아볼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아? 입항했어요. 근처에 왔다가 연락드렸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잘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수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만나자. 내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언제든 좋지. 그럼 내일 봬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한참 폰을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어요. 오랜만에 면도도 깨끗이 했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오후 2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아버지, 도연아. 둘은 한참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영수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영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바다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외롭지 않나? 외롭죠. 하지만 견딜만해요. 도연이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평화로워. 그걸로 충분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아직 아프지만 살만해요. 지은이는 연락 안 해요. 이혼했으니까요. 미안하다. 아버지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도 너무 집을 비웠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도연아. 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줘서. 도연의 눈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언제든지. 사랑해요. 영수는 울컥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도연이 떠났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멀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문을 닫고 영수는 창가에 섰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영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밖에서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영수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어나 편지를 한 장 더 썼습니다. 도연에게요. 도연아, 어제 만나서 정말 고마웠어. 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구나. 아빠가 저질렀던 잘못은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알았어. 인생엔 용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아프더라도 후회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아빠도 그렇게 살아볼게.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너도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언제나 널 응원한다. 아빠가. 편지를 보내고 영수는 바다로 나갔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슬픔도 후회도 아픔도요. 하지만 바다는 희망도 품고 있어요. 새로운 파도는 계속 밀려오니까요. 영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 앞에서 약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주는 위로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결국 가족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건 미움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